해야 되겠다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근데 지금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도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아소 망원했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지금도 뭐 누군가 했죠. 바보 같은 사람. 에또 다가미요. 에또인가? 예. 어쨌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일본 정권 안에 많이 있고. 차별 속에 자라난 세대. 일주일 동안 쭉 그들 가운데 김봉수 씨는 놀이판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왔다. 국악엔 재주가 없어 늘 놀이판 뒷전에 있었지만 그가 놀이판의 한 식구가 되기까진 제일 한인들의 슬픈 역사가 있다. 김봉수 씨는 지난 10년간 조선인 강제 연행 문제에 매달렸다. 굉장히 깊나 보죠. 네. 얼마나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은. 그가 발견한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 현장이 나고야의 구구리굴이다. 규모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구구리굴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 일제가 비행기 공장을 옮기기 위해서 파놓았다. 여기는 굴 모양이 좀 독특한데. 총 길이 8km에 출입구만 38곳에 이를 만큼 큰 굴이다. 왕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2단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이 끝난 1945년도에 들어서서 10,000명 이상의 조선 사람들이 막 여기 넘치고 있었다는 그런 분위기죠. 이걸 불과 8개월 동안에 했으니까 이런 건사를. 이것이 1945년 김봉수의 아버지는 경남 산청에서 와서 지하호를 팠다. 그때 위험한 발파 작업을 하던 조선인 수백 명이 희생됐다. 조선인들의 희생이 컸던 또 다른 현장이 마루야마 댐. 댐에 이르는 길은 긴 협곡으로 이어진다. 일제가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실시한 것은 1939년부터 폐망하기까지 만 7년간. 중일전쟁 이후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지면서 조선인 약 200만 명이 일본의 탄광과 발전소, 군수 공장 등으로 끌려갔다. 전쟁 말기, 나고야의 군수 공장들을 돌리기 위해 전력이 필요했던 일본은 당시 아시아 최대라는 마루야마 댐 건설을 서둘렀다. 급류 속에서 높이 96m로 쌓아 올리는 공사엔 콘크리트 반, 주검 반이라는 말이 돌았다. 연구자들은 약 7천여 명의 조선인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7년) 그 댐 위에선 이름 없이 희생된 조선인들의 넋을 기리는 진원제가 올려졌다. 한국에서 온 남해안 별신굿의 정영만 일행이 놀이판 사람들과 함께 마련한 해원의 굿판이었다. 마루야마 댐의 진원굿은 일본 사회의 제일 한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강제징용 역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묵묵히 한인들의 강제징용 역사를 연구해온 김봉수에겐 아버지와 자신의 과거에 바치는 부끄러움과 사죄의 자리였다.
김봉수는 나고야 외곽에서 허름한 삶을 살고 있다. 그의 직업은 배관공,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독학으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이미 나고야의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 연행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밝혀내 일본의 지식인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제 그는 몸이 심하게 쇠약해 있지만 자신이 10년간 몰두해온 제1한인 강제 징용사를 총정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은 나라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 세금도 내지도 않고 군대도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일본 땅에서 살면서 그럼 이 일본 땅에서 자기가 민족에 대한 의무를 조금이라도 맡으려면 어떤 길이 있는가 뭐 그런 점에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길을 택하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제 연행 이야기를 많이 어릴 때부터 듣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외가에 갈 때는 그는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요즘엔 일거리가 없어 평생을 고생해온 노모 앞에 생활비도 내놓지 못한다. 일거리가 많을 때 좀 모아두었던 돈은 지하호 조사에 다 쏟아부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산청에서 7년을 머슴살이 해주고 얻어낸 아랫동네 귀한 처녀였다. 그러나 일본 땅으로 건너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두 아들은 차별과 따돌림 속에 자랐다. 이제껏 김봉수는 취직을 해보지 못했다. 일본 땅의 외국인 자이니치, 증오심으로 얼룩진 소년기였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는 이 부엌칼을 칼을 들고 온 동네 애들을 동네 반애를 쫓고 다녔어요. 쫓아다녔어요. 그때 다행히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겁을 먹고 열심히 도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사히 일은 지나갔지만 그때 한 놈이라도 나 눈앞에서 뒹굴으면 그때 반드시 한 놈 죽였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찔렀을 거예요. 왜 그렇게? 일산적으로 조선진이랑 이 따돌림이 축적돼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남라지도 못하고 나를 껴안고 울었어. 제1